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지쌤입니다. 37번째 도전. 이번 시간에는 과학탐구 프로젝트의 방식과 효과 총정리입니다. 부제, 학생 역량 향상 최고의 활동 시리즈. 첫 번째, 과학의 날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190일간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자료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이 향상된 프로젝트로 극찬하는 프로젝트는 어쩔 수가 없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정리 들어가 봅니다. 5학년 1학기 상반기에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킨 최고의 활동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라는 설문을 실시를 했었고 많은 학생이 과학의 날 행사를 손꼽았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첫 번째, 직접 키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주체성 함양. 두 번째, 개별 프레젠테이션 제작 활동을 통한 역량 함양. 세 번째, 내용 전달을 위한 전략 구상과 이 과정에서의 역량 함양. 네 번째, 과학적 원리 탐구에 대한 만족과 과학적 호기심 상승. 다섯 번째, 일상생활에서 적용된 과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 이런 이유로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킨 최고의 활동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차시 계획은 7차시에서 8차시입니다. 첫 번째, 과학적 원리가 궁금한 과학 키트 선정하기 1차시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각각 과학사 사이트에서 재미있어 보이는 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가 궁금한 키트를 선정하여 1만 원 이내로 선택하여 구글 시트에 기록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품위서를 함께 작성한 것이죠. 이때 학급 특성이나 목적에 따라 2인 1조로도 가능하나 저는 1학기에는 무임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 함양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개별 활동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교사는 물품명으로 정렬을 한 후 2개의 팀으로 나누면 같은 품목이 서로 다른 팀으로 들어가도록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학키트 조립하기 1차시입니다. 과학키트를 배부하고 조립하도록 합니다. 항상 보면 물품이 한두 개 빠진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일치 물품을 수령하고 설명과 부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에 추가 물품을 몇 개 신청을 하고요. 거기에 있는 부품을 빼서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부품은 제작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합니다. 키트 조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키트별로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쉬운 키트 제작을 담당한 학생들은 시간이 더 걸리는 친구의 조립을 도와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야 1차시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 제작하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2차시 정도 걸리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 발표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로 정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어떤 과학 키트를 선택했으며 왜 그 키트를 선택했나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과학 키트 제작 시 발생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입니다. 학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시트이기도 하죠. 세 번째 시트는 이 키트를 작동시키는 주된 과학 원리는 무엇인가요? 라는 이제 과학 원리 탐구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번째, 이 원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다섯 번째, 과학 탐구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 그리고 친구들한테 내용을 발표를 할 때 예상되는 Q&A와 답변을 미리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하도록 9장의 슬라이드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요약 정리를 잘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정된 시간, 그래서 생각한 것이 리튼에 이미 쓴 글을 넣고 정리해달라고 한 거죠. 교사가 개별 피드백해주기 어려운 상황, 저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였고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기존에 정리한 자신의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복사한 후에 슬라이드의 맨 뒤로 이동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과학 탐구 발표 시간입니다. 이거는 2.5차시의 시간이 걸립니다.
2인 1조로 하면 2차 시 안에 끝낼 거고요. 근데 저희 반은 10명씩 2개의 팀으로 조직되었고, 교실에 이제 큰 원을 만드는 생각으로 책상 10개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우선 1팀은 4분 발표, 그리고 30초 동료 평가. 그렇게 시계 방향으로 9번 이동하는 방식으로 10번의 발표를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32번째 영상 학부모 공개 수업 에듀테크 박람회 성공 핵심 포인트에서 4번째 핵심 포인트로 강조했던 학생들의 변혁적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를 구조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4분 발표 후에 상대팀의 학생들은 간단하게 동료평가 설문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때 발표하는 학생들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자신의 발표에 대한 성찰문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마 이를 미리 계획했다면 자기평가 설문으로 한 줄 성찰 및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미리 제작해서 공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교사의 변혁적 역량에 의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학생들이 제작했던 슬라이드 발표자 노트에 9번의 성찰문을 누적해서 기록해 놓도록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사후 설문에서 한꺼번에 이 부분을 복사해서 설문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언제나 학생의 역량 성장을 위해 이 메타인지를 활용하도록 구조화하는 것은 교수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마무리 설문 및 결과 발표 0.5차시입니다. 교사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확인하고 싶은 것에 따라 질문이 달라지겠죠. 사후 설문으로만 이야기해도 1시간이라 이 부분은 가장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래프만 짧게 공유해 봅니다. 과학탐구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 자신의 역량, 이 육시와 관련한 문항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서 제가 놀랐던 것은 학생들이 10번 반복하여 발표하고 성찰을 통해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려 60%의 학생들이 5점 만점을 부여를 했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 의사소통이었죠. 9차례의 성찰을 통해 친구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으니 그럴만합니다. 이 재미와 배움의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과학탐구 프로젝트, 내년에 한번 선생님들도 도전해 보시죠. 지금은 과학 전담 교사가 있기에 과학을 지도하지 않지만 과학 수업을 하게 된다면 모든 단원을 이런 식으로 재구성해서 접근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또 마지막 마무리 갑니다. 유튜버로의 정체성이 1도 없었지만 유튜버로의 정체성도 살려보기 위해 바뀐 마무리 멘트. 모든 유튜버가 좋아하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작은 도전이 보이면 교육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